발표 세 개를 들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지역과 대학이 만나는 교착점, 이 교집합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할 얘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 박사님께서 대학 수업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협력형 모델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인수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원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와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4년 조금 안 된 기간에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과 지역 혁신, 오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혁신 얘기하기 많이 나오고 대학의 혁신은 다양한 얘기들을 해서 어쨌든 대학 수업과 연계된 또 지역 공동체 협력형 리빙랩 말씀하시고 또 지역 혁신이라고 해서 한 세 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학은 어떤 역할들, 대학이란 본연의 역할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입학할 대상자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인가요? 뭐 18,000명이 더 많아져서 누구나 다 들어가는 대학이 되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 대학은 여러 가지를 어쨌든 고등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인재이자 지도를 양성하는 그런 곳으로 대학이 정의 내려 있고,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대학은 그런가라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고민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결합을 이야기하시고 협동사회 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이러한 지적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돼서 지역과 정부가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교육부가 그런 걸 하기 위한 부처로서 거듭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원주라고 하는 곳에서 상지대를 비롯한 다양한 대학들이 그런 혁신의 주체가 되고 혁신의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인 것 같고, 앞에 분에 말씀하신 다양한 설문조사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완전 다른 거에서 가져온 건데요.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야기해서 기존의 대학이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대학들이 커다란 역할들을 해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대학이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오다가 지금 뭔지 모르는 대학의 위기를 논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뭔가 위기나 충격이 발생되면 이 역할들이나 아니면 하여튼 위기에 봉착해서 밑으로 쭉 떨어지죠.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회복을 하면 정상 상태로 가는 것이고, 잘 못하면 가다가 기존의 역할보다 훨씬 더 떨어진 그런 시스템에 도달할 것이고, 아니면 붕괴되는 과정들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극복을 하면 기존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나 회복력인데, 여기서도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힘은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갖고 있는 이 창의력과 대학 창출 능력, 학습 능력, 교육 능력, 혁신 역량, 기술력,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이 시스템을 다시 원상태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뭐 다양한 적응력의 유연성이나 회복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시스템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어떤 시스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라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와 결합된 공동체성의 증진과 대학이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이나 새로운 그러한 상태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협동과 연대, 개방성, 오늘 얘기하시는 협동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 협동과 연대,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나머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유은혜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그리고 혁신의 주체는 바로 대학이어야 하고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지역 혁신, 지역과 같이 해서 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성화이나 다양한 부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쓰고 제가 잠깐 찾아보면 이 혁자가 가죽 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 새로운 신자고 가죽을 뒤집어서 완전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고착화된 풍습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관습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 아주 개선과 다르게, 개선은 점차적으로 약간의 뭐 바꿔나가는 것이지만 혁신은 아주 새롭게 나가는. 그러니까 피부, 그러니까 가죽 피자를 안 쓰고 이제 혁자 쓰는 거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그 다듬어진, 관습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바꿔내는 것이 이제 혁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의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 다양한 세 가지로 교육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구 기능이나 지역 확산의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학의 지역 밀착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상지대가 어쨌든 원주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원주 지역에 있는 속된 얘기로 이제 지방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좀 더 저희 지역사회와의 밀착성들을 높여나가고, 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대학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되었던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인텔리들이 모이고 인텔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 지역사회에 밀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탕지대가 있고 정물 나가면 지역사회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만드는 접점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플랫폼의 구체적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의 플랫폼 또는 지역 혁신의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혁신의 주체는 결국은 아까 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혁신의 주체는 무엇인가? 대학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오기 위해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고 뭐 때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이러한 힘을 믿는, 저는 그것이 이제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는 어쨌든 다양한 글자와 다양한 색깔로 멈춰있지만 하나의 조화를 이루듯이 다름을 인정한 다양성에 기반한 것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혁신의 주체는 소통, 나눔, 참여, 공존, 배려, 협동의 정신을 지닌 지역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쨌든 행정이 강한 관 주도의 지역 발전 정책이나 관이 주도해서 행정의 힘과 재정의 힘을 가지고 어쨌든 사회를 움직여 왔다라면, 뭐 정치인이죠. 사실은 정치인이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저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혜적인 이렇게 받아서 뭔가 피동적인 역할들을 했던 수동적인 관찰자였다라면 앞으로의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공동체는 혁신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지역 공동체 역할이 아니겠나,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과 아까 이제 지역 혁신의 플랫폼이든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리빙랩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빙랩을 아마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개념을 다 파악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리빙랩과 관련된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빙랩은 말 그대로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의 실험실, 일상의 실험실, 삶의 실험실이다라고 하는 개념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뭐 플랫폼이든 수단으로서 아니면 실험실로서 공간으로서 그것이 이제 리빙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뭐 오일 뭐 석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서 뭐 다양한 뭐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결국은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현장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리빙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같은 대학은 어쨌든 기술이나 새로움을 창출하면서 뭔가 연구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기존에처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해서 확산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이 아니면 이런 기술들이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을 끊임없이 가져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가 저는 뭐 사실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해보고 뭐 했었지만 사실 현재 대학 교육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이런 관점들을 좀 해줬었으면 좋겠는데 뭐 대학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또한 그 대학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쨌든 논문 써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문 자체가 결국 현장성보다는 이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논문 숫자 편수 채우는 것이 거의 대학 교육의 목표가 돼버리듯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런 거는 사실 요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되었던 그러니까 연구나 이론을 잘 파는 분도 계셔야 되고 이런 현장성을 파야 되는 분도 계셔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쪽에 치울 수밖에 없는 이 대학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도 합니다. 약간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생활 속 문제 해결의 리빙랩 그래서 다양한 생활 속의 리빙랩을 한다 해서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환자들이 어떠한 것들을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서 하기도 하고 지역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생활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스태피에 있는 성지은 박사가 사실 한국의 리빙랩을 외국부터 해가지고 그냥 거의 막 전국을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리빙랩이 아주 커다랗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저분의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리빙랩이라는 개념들이 한국에 좀 더 안착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건 현장 기반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과 공동체들은 예를 들어 보시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기술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기술 중심적으로 표현이 되다가 이 기술이 적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리빙랩의 형태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 공동체가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최종 사용자인 수동적인 역할들을 해오고 행정의 역할들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변화돼서 실제 능동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가 시민들이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리빙랩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일상생활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사용자 참여 혁신 공간이라고 의미를 한다라고 하고 성진 박사도 실제 이제 그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스태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술 국책 연구 기관 중에 이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곳이라서 아마 그렇게 오면서 이렇게 리빙랩으로 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리빙랩은 연구가 연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서 문제 해결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간은 좀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민 공동체와 현장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보면 리빙랩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를 뽑으라고 하면 저도 아까 초두에 리빙랩을 이렇게 파봐도 결국은 시민과 현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저는 그 중에 이거를 하는 혁신을 하던 뭔가 해결의 주체로서의 대학 또는 뭐 지역 공동체인 또는 시민 그리고 그것의 현장성. 그래서 저는 리빙랩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디 강의를 해달라면 전 강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리빙랩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해도 억지로 이렇게 오면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현장성 강화에 있다.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제 기존의
위에서 뜬구름이 아니야. 현장을 좀 더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해야 한다라 그 수단으로서의 리빙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지역공동체 협력형 리빙랩을 통한 지역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를 최덕선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간단한 견해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제가 아까 관주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이 정부라고 하는 지자체라고 하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의 총합, 조세권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여기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그 계획을 공고하면 그 중간에 어떠한 뭐 가업을 수행하는 민간의 주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그것들의 혜택을 받는 주민 지역사회들은 이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피동적인 수혜를 받는 어쨌든 혜택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리고 세금은 내고 이런 과정들이 기존의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면 지금의 리빙랩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를 초반에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나 지자체든 아니면 실제 공동체 자체가 이제 서비스의 공급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 과정 속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책 수립이나 이 과정 속에 현장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민간이나 개발자 역시도 끊임없이 이 서비스 공급자와 이 서비스 수혜자라고 하는 아니면 여기에 지역 공동체와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갖는 이 관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 사회혁신 수석이었던 하석장 수석 어쨌든 골목길에 주차난과 쓰레기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리빙랩 대전에서 했던 리빙랩 프로젝트인데 리빙랩 가운데 놓고 다양한 것들과의 연결점들을 갖는 것 그런 의미가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으면 기차가 와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만나고 막 다양한 플랫폼들이 막 존재하면서 거기서 뭔가 연결되는 것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사에서 과학기술의 플랫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이 연결고리로서 하는 것처럼 리빙랩도 이런 플랫폼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다시 리빙랩이 뭐죠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마음껏 비비고 삼킬 수 있는 것이 리빙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 끝단에 있던 현장과 수요자, 사용자를 R&D 앞으로 맨 앞에 부분의 서비스 공급자라고 하는 이쪽 부분의 설계 부분들로 갖고 오는 것이 리빙랩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아까 새로운 이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현장과 그동안 우리가 R&D 대학의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폐쇄적으로 외부기관들이 중심에서 폐쇄적으로 이런 현장과 괴리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실제 현장에 적응 한참 연구를 다 해놨는데 현장에 가면 정말 쓸모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받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과 현장의 관계들에서 연구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첨단 기술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들을 현장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수단 또는 정의나 그러한 공간들 이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과 함께 그러한 리빙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식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은 기존에 상당히 이론적 중심적인 강의 중심이었다라면 이런 부분들 현장에 가서 하나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결의 모티브를 가져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기차를 타고 지역 공동체가 기차를 타고 어디 와서 하나의 플랫폼에 와서 현장 기반의 대학 수업 또는 현장 기반의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리빙랩이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서 새로운 지역의 혁신을 통한 새로움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래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먼 시각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이 대학 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리빙랩이 또 저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이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체돼 있어도 그래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본부장님께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허브로서의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많네요. 그래서 우선 앞에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보니까 상지대학교가 사회협력대학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원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상지대학이 사회협력대학으로 가는데 아주 귀중한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특성화 대학 사업이 이제 정착이 좀 제대로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아쉽고, 뭐 95억씩 국비를 확보해 갖고 이제 그걸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었고, 또 이 협동사회 연구원도 잘 그게 시민사회와 좀 연결이 돼서 잘 되다가 또 이게 뭐 폐원되다시피 이렇게 돼서 사실은 사회협력대학으로서 상지대는 이미 그 전에 가고 있었는데, 이런 2가지 사건이 이제 그게 연결이 안 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완주군이 사실은 뭐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인데, 거기 센터장께서 와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니까 원래 원주를 모델로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발전해 가려고 했었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주군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전 원주가 그 전국에 가장 모델이 될 정도로 잘 발전하고 모범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주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그런 사건 또 그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좀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원주 지역과 이 지역사회와 상지대학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주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지대학이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환경은 사회경제적 영역과 관련한 환경은 상당히 좀 진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또 강원도에서 혁신도시 안에도 뭐 건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또 터미널 자리에 그런 혁신타운이 오고 사회적 경제 센터가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환경 여건이 좀 구축은 되고 있지만 조금 거기에 조금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간다고 하면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신 최 박사님 말씀하신 뭐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천적으로 현장과 가려고 하면은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 센터 중심의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만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조금 공동체,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마을 공동체 그쪽 영역에 대한 것을 어떻게 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조직화된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거기서 성공한 모델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사회적 경제 그 지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그 뿌리를 살려가기 위한 노력은 지금 발표 내용이나 또 상지대학이 고민하는 것 속에 없는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회적 경제 센터에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마을 기업이라든가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부분 그 사업들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그 강원도가 그동안 쭉 진행해 왔었던 농촌 지역의 어떤 새노천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 농촌 지역 지원 사업들, 그런 거 안에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엔 대부분 그냥 그것을 한번 그냥 조직한 거를 그냥 신청해 갖고 사업이 만들어져 갖고 마을 기업 지정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농촌 지역과 관련한 그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한 것들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위축된 이유가 실제로는 지역 사회의 고령화고 또 그 지역 소멸 문제고 또 그 지역에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대학이, 특히 이 연구소에서 협동사회 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뭔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격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격증과 관련한 것은 지금 발표 내용에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필요한 자격증을 보니까 한 30여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자격증을 학생들이 어떻게 따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학생들이 따는 것 외에도 그 활동하려고 하는 시민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따거나,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이 정말 자격을 갖고 현장에 가서 그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고민이 협동사회연구원에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좀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육성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학이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06년도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리빙랩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도 상생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1년에 한 10개 마을 정도를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라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마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또 그 마인드업을 좀 시켜주고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 자원조사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갖고 가서 이제 발표하는 형태로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서 좀 깜짝 놀라고 그러는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거기 삶의 질 부분이 있습니다. WHO가 발표한 18가지 간편 지표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마을하고 비교해서 하니까 이 지역은 뭐 이 마을은 좀 갈등도가 높다든가 또는 쾌적도가 낮다든가 뭐 보건 그런 서비스가 좀 낮다든가 뭐 높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수치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니까 굉장히 그쪽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을은 갈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자기 마을은 갈등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갈등이 있는 마을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인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육이나 그런 게 끝난 다음에 토론할 때 보면 그 마을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대부분 뭐 골프장에 들어온다든가 뭐 돌을 놓는다든가 뭐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 마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로 뭔가 그걸 가지고 그런 문제를 풀어서 그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모 사업을 신청하거나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저희가 한 150개 마을 정도를 했습니다. 한 15년, 16년간. 근데 그 중에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10% 정도는 성공을 했고, 10% 정도, 한 20%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 정도 성공한 곳의 성공 요인을 보면
결국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리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 결합해서 이렇게 가서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빠르게 그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은 대부분 이제 돈만 보고 그 신청한 경우가 많았고, 그 돈 지원되는 기간이 끝나면 그냥 사업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10년 이상 그런 마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계속 지속되는 마을들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삶의 질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 2, 3년 한 마을에 비해서는 한 10년 이상 한 마을이 행복도가 한 3배 정도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 또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지역의 생활 공동체가 유지돼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아주 그 유명한 마을 중에 저희가 가서 한 두세 번 정도 포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인제에 가면 용대리 백담마을이 있습니다. 그 백담마을은 250만 원 정도 일자리가 한 40개 정도, 물론 이제 그 전에 버스를 운영해서 운영이 됐지만 그 뒤에도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지금은 한 50개 정도, 250만 원 이상이 한 5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뭔가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골 마을에, 물론 이제 거기가 백담 마을로서 뭐 관광지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우리가 당시 처음 만났을 때는 한 400명 정도 되던 마을이 지금 한 7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 안에는 그런데 갈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그 집은 불만이 없어요. 그 일자리가 내가 25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근데 그게 없는 경우는 불만이 많은 거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니네 그렇게 사업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생활 공동체라는 것과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불만도와 그런 것들은 생활 공동체로서는 그 불만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 교육이 돼서 그 마을 안에 그런 생활 공동체의 그 토대 속에서 경제 공동체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것만 계속 그것을 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그 뿌리가 되는 생활 공동체에 대한 것을 이 대학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그런 리빙랩을 정말 거기에 좀 많이 만들고, 그것이 그 포인트가 그 학생들, 저는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결국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학이, 우리 상지대학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자격증 제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시민이 자격증을 따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자기의 그 전문성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지대학이 교육을 그 공영형 사립대로서 사회협력대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구조를 굉장히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이런 구조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공영형 사학으로서 사회적 협력대학으로 가고, 또 이런 연구 지원도 만들어지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연구 지원에 대한 것은 대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이 전문교육과 뭐 이 연구 특화를 해서 하는 것은
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학생들이 정말 잘 길러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그 현장에서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하고 그러는 것에 포인트가 두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성과가 나고 결국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와의 협력, 특히 상지대학 입장에서 보면 도와의 협력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도와의 협력도를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도에서는 지금 원주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대안들을 지금 갖고 있고, 또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원주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는데 시가 그런 생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지원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건 굉장히 약합니다. 원주가 도농복합시인데도 시고 도농복합시로서의 어떤 시너지를 굉장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원주시를 설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업을 제안해서 이 정책 지원과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뭐 하여튼 이런 포용국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을 지금 갖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장의 지혜 만들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져야만 예산을 써도 아까 뭐 몇십억씩 쓰고도 사업기간 끝나면 그냥 지속 가능하게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보면 그 마을로 얘기하면 마을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쉬운 사업으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포용국가로서 이것이 가는 것의 가장 핵심 부분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고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저는 그런 자격증 있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포용과 혁신과 관련한 그런 그 대안들이 있는데 저는 혁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4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 고객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또는 그 생활 공동체와 관련한 그런 제가 그 설문 같은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그거 마케팅 조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상품 만들어 놓으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팔려는 타켓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걸 혁신하려고도 생각을 못 해요. 혁신하려고도. 그래서 이 고객 관점에서의 뭔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노력,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서도 이제 1차 고객과 2차 고객이 있는데 그 1차 고객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2차 고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결국은 서비스 상품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깨지는 경우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낼 것인가. 그 4가지 포인트가 혁신의 포인트인데 그 혁신과 관련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현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가 사회혁신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결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지대학이 갖고 있는 이런 교육 자산을 이런 비전과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상지대학 전체적인 그 사회협력대학으로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점과 조금 완성도가 높은 게 이제 세모 표시인데요. 생애 주기별로 할 때 저는 여기에서 이걸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좀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이제 대학에서 그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을 공동체나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전략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것도 활성화하고 이 교육조선을 활용하기 위한 이 기업 사회공헌 연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역 사회 경제적 혁신타운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협동사회연구원에서 조금 더 전략적인 방향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을 제가 20분만 써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2시간을 마라톤으로 5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3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그럼 먼저 저희 상지대학교 출신이기도 한 모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낭만사 운영하고 있는 박승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상지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또 원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지금 이 주제에 맞는, 그러니까 상지대와 지역사회 둘 다를 사실 공유하고 있는, 아마 여기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주제를 받고 나는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가 먼저 약간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지대 생이기도 했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지역의 시민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약간 지역 단위로 활동을 했던 게 중학생 때였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쭉쭉쭉 올라오고, 그때 느꼈던 게 보통 고등학생 때 활동을 하더라도 고등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대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보이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40대, 50대 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생들이 어떻게 노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대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지금도 현장에서 보니까 지역은 대학생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은 지역을 그렇게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상지대학교가 대학생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다수가 일단 상지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가 대학생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주변의 지역에서도 대학교를 봤을 때는 대학생을 제일 먼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지역은 대학생들을 정말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상지대학교를 나와서 사업할 때 굉장히 이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대학생들 좀 아직도 후배들 알고 있는 사람 있니? 그러면은 이제 뭐 인력으로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뭐 문화예술계통이니까 관객적으로 홍보에 유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은데, 사실 제 후배들이나 대학생들은 지역에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연구소가 그 대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을 만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내가 상지대 학생이었었고 졸업을 했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지역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내가 언제 상지대에게 뭘 바랬지, 뭐가 좋았지라고 하면은 학연이에요. 그러니까 학연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학연을 훨씬 더 약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되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원주를 막 상지대 왕국으로 만들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협회가 있거든요. 청년 소상공인 협회를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30몇 명 이제 매장 가입돼 있을 텐데 지금 어제부로 101 매장이 가입이 됐어요. 근데 100명쯤 되니까 원주의 모든 골목에 한 매장 정도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상지대학교의 인프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지대 우리 상지 동문 이게 아니라 그 동문들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가 원주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그 연구소를 좀 상지대학교를 기점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저희는 문화예술의 그 지역 단위의 자급자족을 약간 소셜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 문화 생태계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급자족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 문화를 자급자족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서울 정도밖에 심지어 부산, 대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흥하는 데는 그럼 서울 아니면 관광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관광지도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 거리겠죠. 결국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저는 콘텐츠를 우리 지역민이 소비를 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타 지역과 뭐 타국민들에게 판매가 된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 최종적인 목표는 문화예술의 자급자족이거든요. 저희 낭만사의 목표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원주 전역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항상 꿈꿔왔고 이전에 어디 이런 데를 가도 이런 걸 꿈꾼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이나 한 개인 기업이 하기엔 좀 힘들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원주시청에서 뭔가 밀었을 때는 좀 딱딱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이 상지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런 커뮤니티를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걸 완성할 수 있다면 전 연령층을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상지대 학생들에게도 지역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원래 원주에서 나고 자랐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상지대학교 동문들이 대부분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왔고 그런데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학교 때 그런 어떤 인프라나 커뮤니티를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좀 기반들을 연구소에서 매력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이 지역과 대학교 측의 양측이 굉장히 좀 좋고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떤 지역사회 어떤 연구소가 필요한지를 시민사회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과거에 시민운동을 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최지영 이남섭이라는 분이 시민행동지수로 본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역량 비교 연구 춘천시와 원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2016년도 그 연구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연구했던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시민행동지수를 통해서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지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 비교하고 연구한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주하고 춘천만 딱 비교하면 원주가 뭐 시민운동의 메카, 협동조합 운동의 메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 연구 분석의 결과에 비하면 강원도가 이제 전국에 비해서 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원주가 춘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이 연구자들도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2016년도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연구자들이 조심스럽게 그 추측하기는 원주가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사회 운동도 활성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원주의 협동사회 운동이 도시형 협동사회 운동이 아니라 이제 농촌형 공동체적 협동사회 운동이라 시민사회 운동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연구소가 있었더라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나 또 나름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치 지형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는 2010년도에 민주당의 그 단체장이 집권을 하면서 시민사회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어떤 비판적 의견이 이게 피하 간의 정쟁의 어떤 그 갈등 구도 또는 이제 프레임에 갇혀서 건강한 시민사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 설득력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가 비판적 견제 세력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의제 발굴이나 정책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소통과 협치 세력의 역할 또는 시민사회 결사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2010년부터 10여 년간의 민주당 단체장의 집권이 오히려 이제 시민사회 역량을 위축시키고 시민사회의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지역에서는 과거에 이제 다양한 연구소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예를 들면 21세기 정책연구소가 있었고 상지대학교에 협동사회 경제연구소가 있었고 또 강원시민사회연구원 또 있고 또 아마 또 막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인이 뭔가를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문 인력이 부재했던 거 또 이제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의 활동이 중도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말하자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의 이제 연구소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시민과 대한연구소라는 것이 있고 충남대의 인문대학 시민사회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의 연구소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온갖문제연구소 뭐 이러한 연구소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것은 그 모두의 연구소예요. 이 모두의 연구소는 이제 이공계 계통들이 연구를 하는 건데 이제 리빙랩실이 있어갖고 왜냐하면 제 아들이 여기를 잠깐 연구소에 공부하러 잠깐 다녔어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에 합류해서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연구소에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에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고 연구자를 붙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6개월이면 6개월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연구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연구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뭐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협동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을 세력화할 것인가가 저는 이제 중요한 화두라고 보고, 주민 역량이 강화될 때 지역사회가 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소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뭐랄까 이제 뭐 변혁의 주체의 역할, 그런 주체를 키워내는 것에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당면한 일들을 하느라고 급급해서 실제 어떤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룹도 부재하고, 그래서 이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이 일정 정도 그런 역할들을 해내준다면 시민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이제 어쨌든 지역사회의 비전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좀 모두의 연구소 같은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거 하고 이제 시민사회가 연구원을 자체적으로 갖기보다는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이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단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주가 현재 사회적 경제 상황이 어떻든 외부에서 많은 팀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팀이 왔고, 지난해 99팀이 왔고, 지지난해에 136팀이 왔습니다. 약 100팀 이상의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오고 있는데, 그 팀들의 80~90%를 제가 만납니다. 예, 수년간 만나봤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원주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나은 것도 있는데, 원주의 나은 점은 역사성과 철학, 그리고 뭔가 자립성입니다. 예. 원주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자 장점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대학의 연구소들이 또 대학에 있는 인력 인프라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전문가 풀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끼고 있고, 앞서서 보셨던 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전문가들이 결합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원주가,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협동운동에 대해서 받아들인 게 캐나다 안티고니시 쪽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티고니시 사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안티고니시가 지역의 세이비어 대학이라는 곳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켰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외부 지원과 그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역 협동조합들한테 넘깁니다. 그냥. 그래서 지역 협동조합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요.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현장 조직들이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소멸했다라는 평가들을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주에서도, 원주가 이제 협동조합,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경제, 역사, 철학, 그 자립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들과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상지대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오늘 이것을 주최하기도 했지만,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책임,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덕천 원장님의 폐사를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했던 서비스 러닝이나 PBL과 같은 그런 그 혁신적인 수업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소셜 리빙 랩으로 확산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현 국장님께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내부에서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도 2016년과 19년에 이 조사할 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여기서 가장 큰 이제 의미는 많은 그 교육 수요가 있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대학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에 전문가를 위한 그런 전문 교육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영균 교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 대학이 그 대학의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그 교육 수요, 연구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대학이 그동안의 그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연구를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그 요구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규모도 커졌고 대학의 역할도 커졌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전문적인 교육, 그다음에 전문적인 연구의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의 전문가 박사님 두 분이 발제를 하셨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리빙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빙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해결한다. 특히 지역 공동체가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대학과 협력해서 그런 것을 잘 해줘야 되겠다.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의 그런 기능을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김주원 우리 박사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과 지역의 그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위한 전문 교육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전문 자격증을 두어야 된다. 사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 국가 자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우리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와 우리 연구원이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학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전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 자격이라도 전문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 그 평생교육원의 활동과 과정은 지금 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게 금방 말씀드린 데 현장 전문가를 위한 전문 교육, 그걸 통한 자격증,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지역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이 좀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원을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이 금방 그런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분이 그 지정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따끔따끔 가슴이 따끔따끔 거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박승환 우리 그 대표께서 이야기한 내용에서 정말 그 가슴 아팠던 거는, 지역은 대학생을 원하는데 대학은 지역사회를 별로 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대학생들을 많이 육성해 주길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지에서 왔다가 졸업하면 외지로 나간다. 그러니 우리 대학이 그런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로 되게 도와달라. 그러려면 많은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많은 조직들의 어떤 그 플랫폼 또는 그 우리 박 대표님 표현으로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선순환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예, 영종순 여성민우회 대표님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인 분야를 이야기해 주셨죠. 협동사회 운동은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시민사회 운동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저도 원주에 와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2005년에 와서 저도 원주에 오기 전에는 밖에 시민사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원주는 협동사회 운동이 너무 그 활발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그게 아마 그 어떤 정치 구도하고 연계가 있겠다라는 이제 연구원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협동사회 경제연구원은 아까 우리 그 박성환 대표님도 그러셨고 용중선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 것처럼 이 대학이 이런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대학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이런 그 협동조합 조직들이 함께 이렇게 협동 플랫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 연구원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오신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책연구소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활동 우리 학생이었던 분 그다음에 현장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어서 오늘 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앞으로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의 그 정책 연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 세미나 때는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해 2차 정기 세미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대중적인 그런 세미나를 하지 못해서 미루다가 오늘 어렵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그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양대학에서 우리 혁신적인 교육 연구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들도 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